아랍에미리트는 무엇을 보고 방향을 바꾼 걸까요? 기술, 안보, 금융, 그리고 동맹이 하나로 묶이는 새로운 질서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어디에 설 것인지 그 선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때 화웨이와 알리바바 클라우드 같은 중국 기술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기술 네트워크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중국식 디지털 인프라, 감시 기술,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실제 협력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흐름만 놓고 보면 UAE는 중국 기술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바뀝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부 펀드와 왕실이 지원하는 자국 인공지능 기업 G42가 등장하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UAE는 점점 미국 기술 질서 안으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 정책 조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기술 인프라가 더 이상 민간 경제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자산으로 전환되는 상태입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 하나가 군사 기지와 비슷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는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니라 정보 주권의 핵심이 되고 반도체는 무기 체제의 두뇌가 됩니다. 전력망은 디지털 시스템을 지탱하는 생명선이 되고 알고리즘은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기술을 누구와 연결하느냐가 곧 안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UAE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술과 안보를 동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질서, 바로 미국 중심의 기술 체계입니다. 이 장면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 이후의 변화입니다. UAE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 실제 안보와 기술 협력으로 빠르게 연결됩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체계, 사이버 보안, 감시 기술 같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이 관계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 작용하는 네트워크로 변하게 됩니다. 이 흐름은 금융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UAE는 이미 막대한 외환 보유고와 국부 펀드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달러 통화 수합을 논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기 대비용 안전 장치를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금융 안보화입니다. 돈의 흐름이 더 이상 시장의 문제로만 남아있지 않고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달러 체계에 깊게 연결된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 국제 금융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금융 질서에 속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UAE는 그 선택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이미 충분하지만 그 자본이 움직이는 규칙과 네트워크를 미국 중심 질서에 맞추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변화는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오펙에서의 이탈 움직임, 미국 기술과의 협력 강화, 이스라엘과의 안보 네트워크 구축은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한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자산인 안보와 기술, 금융 영역에서는 특정 질서에 깊게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UAE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산유국에서 에너지 자본을 운용하는 국가로 이동하고 지역 내 소국에서 글로벌 연결망을 설계하는 네트워크형 중견국으로 전환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힘을 만드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영토, 인구, 석유 생산량이 권력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연결성, 기술, 자본, 그리고 네트워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합하느냐가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분명한 비용이 따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가까워질수록 UAE는 이란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UAE는 전면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리스크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위협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격화될 때마다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UAE는 아랍권 내부에서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안보와 기술에서 얻는 이익이 커질수록 정치적 상징성과 지역 여론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까타르와 비교하면 UAE의 선택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까타르는 다양한 세력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재자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반면 UAE는 훨씬 더 명확하게 한 축으로 들어갑니다. 기술, 안보, 금융을 결합한 고밀도의 동맹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둘 다 작은 국가의 생존 방식이지만 하나는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적으로 깊게 결속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UAE의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 변화로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중동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우디가 여전히 석유 가격을 중심으로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면 UAE는 연결망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려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하나로 수렴됩니다. UAE는 더 이상 사우디 다음의 산유국으로 남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석유를 파는 국가가 아니라 에너지 자본을 운용하고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안보 시스템을 설계하는 국가로 자신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탈퇴가 아닙니다. 재배치입니다. UAE는 석유 질서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기술과 금융,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중동에서 권력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은 UAE와 에너지, 방산, 원전, 기술 협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 역시 이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 중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도 UAE가 한국의 핵심 공급선으로 작동하고
작동하며 2,400만 배럴 긴급 도입이 이루어진 사례는 이 네트워크 관계의 강화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UAE는 왜 오펙을 떠나려 할까요? 더 많이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자유롭게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석유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기술과 금융, 그리고 안보 질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UAE가 진짜로 떠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기구가 아니라 사우디가 중심이었던 과거의 질서 그 자체입니다.